안녕하세요, 컴퓨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인보드 개괄 및 조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지지용 나사 스탠드오프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금색으로 생겨져 있는 지지용 나사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부 케이스에서는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조금 저가형 케이스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색깔로 보통 이렇게 케이스 내부에 조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케이스 내부에 있는 나사 뭉치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나사가 케이스 내부에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메인보드에서 어느 부분에 나사가 체결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메인보드는 가장 작은 ITX 계열 메인보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부분 1개, 그리고 옆에 2개, 아래쪽 부분에 3개, 그리고 우측 부분에 또 4개, 이렇게 케이스에 조립할 때 총 4개의 나사로 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MATX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TX 메인보드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나사를 체결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7개의 나사로 메인보드가 케이스에 정확하게 조립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ATX 계열 메인보드인데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되시는 메인보드라면은 나사 체결 위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실제 메인보드의 어떤 제조사마다 메인보드의 사이즈마다 전부 체결할 수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메인보드에 존재하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내에 존재하는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사 체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케이스 내부에 존재하는 스탠드오프 나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조립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조립을 하셨다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메인보드의 나사 체결 위치와 상관없는 곳에 스탠드오프 나사가 위치하는 경우가 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메인보드의 중단에서 좀 아래쪽 부분이신데요. 보고 계신 메인보드는 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또 나사 조립하는 위치, 이 위치에 설명해 드렸던 스탠드오프 나사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반대편에서 이제 나사로 조립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신데요. 만약에 이 스탠드오프 나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나사 체결 위치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위쪽에 팝이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쇼트라고 하죠. 비정상적으로 전기적 흐름이 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원이 안 켜지거나 혹은 부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즈 상에서 블루 스크린이나 다른 다운 증상 같은 좀 그런 안 좋은 증상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이 스탠드오프 나사 때문에 메인보드가 긁히게 됨으로써 메인보드 외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까지도 좀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인보드 제조사 센터에서 손상 정도가 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외관상의 문제로 에이스 처리가 안 된다, 그런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받게 되면은 원하지 않게 또 새 제품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나사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다음은 IO 실드 부분입니다. 단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움으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부품이고요. 좀 여유치 않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장갑 두꺼운 장갑들 껴주신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IO 실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케이스 내부에 조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는 상단 부분에 또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메인보드 IO 실드의 꺽쇠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선 그냥 조립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운 좋게 그냥 조립을 해서 한 번에 딱 맞으면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메인보드 아래쪽으로 들어가지지 않게 되고 메인보드 위쪽으로 들어와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은
HDMI 포트나 디스플레이 포트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상 출력 단계에서 아예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케이블을 조립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꺾어서 조립을 해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안까지 밀어서 이렇게 꺾어서 조립 진행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IO 실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조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케이스 전면 패널 쪽 조립 관련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제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컴퓨터의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는 파워 버튼 관련된 스위치 부분과 리셋 스위치나 파워의 LED 그리고 보조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LED 그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메인보드에서는 요 하단 부분에 MSI 메인보드는 보통 이런 식으로 JFP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메인보드에도 좀 굉장히 작긴 작은데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는 사용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참조하시면은 조금 더 확대된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패널 쪽 스위치나 LED 관련된 부분 말고도 쪽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USB 3.0 관련된 포트들이나 일반 2.0 관련된 이런 포트들 그리고 메인보드와 케이스 연결되는 오디오 포트 관련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헤드셋이라든지 마이크 부분을 케이스 전면이나 상단 부분에 연결하실 때 조립되는 구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 메인보드를 제가 이렇게 예제로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역시나 설명서나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한번 참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인보드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USB 포트나 사운드 포트들은 생김새들이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조립하는 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다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원 스위치, 리셋 스위치, 파워 LED, 하드디스크 LED 관련된 포트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5핀, 위쪽에 4핀으로 이렇게 포트가 보통 이런 식으로 제조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메인보드나 서버급들은 이 패널 부분, 말씀드렸던 스위치 부분이나 LED 관련된 부분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또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시면은 전원을 키더라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설명서 한번 보신 다음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드물게 이 USB 3.0 포트와 2.0 포트가 한 라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오조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선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2.0에만 연결하거나 아니면 3.0 포트로만 연결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같이 한 선으로 나와 있는데 양쪽을 모두 다 조립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데이터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전압적인 충돌 때문에 PC가 꺼지거나 혹은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이상 증상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CPU 펜이나 시스템 펜 혹은 채널 펜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인보드 내에 이렇게 문자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CPU 펜이 위쪽, 그리고 요 이제 워터펌프 관련된 포트에 관련된 요 4핀이 이렇게 또 존재하고요. 또 메인보드 중단 부분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CHA FAN3 그래서 채널 펜 관련된 세 번째 펜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니까 채널펜 1번, 이쪽도 사이드에 보니까 채널펜 2번이 또 존재하네요. 보통은 케이스와 어떤 케이스 내부에 존재하는 펜들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해서 파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아서 케이스 펜들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채널 펜들을 이용해서 케이스 양옆에 있는 혹은 상단이나 하단 쪽에 있는 펜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는 실예로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파워 케이블에서 그 과거에 좀 많이 쓰셨던 플로피 디스크용 전압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이 정말 또 이게 보기 좋게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또 생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케이블들은 이런 이제는 펜들 관련된 부분에는 조립이 되면 안 되므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파워에서도 전기가 올라오고
요 메인보드 팬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압적인 부분이 똑같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제품이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상적으로 전원이 안 켜진다든지 그런 이상 증상들을 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는 일반적으로는 요런 24핀 케이블 들어가는 부분과 요 위쪽에 이제 보조 전원 단자 요런 부분이 가장 베이스로 들어가고, 요런 이제 4핀이나 3핀으로 나오는 팬들 조립해야 되는 단자에는 파워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은 절대로 연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보조 저장 장치들까지 뭐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장치들을 케이스에 조립한 다음에 케이블들을 연결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원 인가를 해서 컴퓨터 정상적으로 전원이 인가가 되는지, 그리고 화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자체에서 이제 조립을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지금 이 메인보드 관련된 설명하는 영상 말고도 저희가 좀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조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이전 영상들이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뭐 CPU나 메모리에 대한 조립만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만 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M.2 SSD 그리고 SSD나 하드디스크를 조립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좀 영상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조립도 조립입니다만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조립, 그리고 그 오조립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자가 조립의 경우 신경 써서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조립이 잘못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뭐 호기심이나 조립하는 재미를 위해서 자가 조립을 시도하시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품에 손상이 생기거나 정확하지 않은 조립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소모, 뭐 비용적 소모들을 생각한다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서는 조립을 의뢰하시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컴퓨전 서비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